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본문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총 4부작이고 1, 2부는 그러니까 시엄마를 제낀 그 이야기는 전에 올려드렸어요. 나중에 밑에다가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즉 3부, 4부입니다. 3, 4부. 시누이를 밟는 내용이에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제목 시엄마는 제꼈고 시누이는 밟았다. 나는 무적의 며느리다. 한 달 만에 왔습니다.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그간 얼른 와야지 생각은 했는데 시간도 없고 이게 또 막상 쓰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다가 미루고 하다가 오늘은 여유가 있어 이렇게 글 써봐요. 전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저보다 1살 더 많지요. 물론 제가 새언니긴 합니다만. 게다가 성격도 어머님과 완전 판박이에요. 이게 뭐랄까 비록 약간이긴 하지만 그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어머님이 저에게 못되게 굴면 지 엄마 옆에 착 달라붙어 개잘거리며 따라서 못되게 굴고 또 아주 가끔 저한테 착하게 나오면 또 지 엄마 따라서 착하게 구는 뭔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거지 같은 시누이였죠. 그리고 저희 신랑처럼 시누이도 좀 뚱뚱해요. 뚱뚱한 편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마치 여우의 흉내를 내는 곰탱이 같은 느낌이죠. 지금이야 많이 편해졌지만 신혼 초 땐 전혀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당시의 어머님이 만악의 근원이라 치면 말이죠. 시누이도 악의 한 축 정도는 담당을 했었어요. 역시나 본문은 음슴체. 당시 저는 첫 도발로 승리를 한 후 자신감에 매우 상승했어요. 어머님한테 이긴 겁니다. 특히 고기 먹다가 등을 한 대 맞은 뒤 엄청난 엄살과 더불어 아빠한테 이른다고 떠드니까 남편도 계속 제 눈치만 보고 여튼 당신의 패배를 절대 인정 못하던 어머님도 열무 사건 이후로는 크게 내색 안 했지만 본인의 저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 눈치라곤 단 1도 없는 곰탱이 같은 시누이가 그래도 제가 지한테는 도발을 안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를 예 이런 호구 등신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매운맛을 못 본 거죠. 아니 이제는 만악의 근원이었던 자기 엄마도 저한테 패배를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닌가? 집에서 나 몰래 뒤에서 욕이라도 했나? 아무튼 이게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진 게 바로 택배 사건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써볼게요. 열무 사건 이후 어머님이 주춤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눈치 없는 이 곰탱이 시누이가 정말 진짜 이때 그랬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를 시키는데 문제는 그 배송 주소를 저희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댁이랑 저희 집이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차로 한 30분 안 막히면 2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또라이 같은 게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짜 매일매일 우리 집으로 택배를 시켰어요. 신랑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시누이의 아주 오래되고 이상한 버릇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헷가닥 돌아 미쳐가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시작되면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러다가 어머님한테 오만 욕 쌍욕은 다 처먹고 등짝 쳐맞고 집에 쫓겨나고 그랬다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우리 집으로 시키는 거죠. 나이 30살에 이게 뭔 짓거리냐 진짜. 그런데 진짜 웃기는 건 택배를 착불로 시킨다는 겁니다. 비용은 대략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리고 보통의 경우 택배 기사님들이 오후에 오시는데 문제는요. 물건을 가져와도 배송비를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진짜 얼마나 답답들 하셨을까요? 그렇죠. 착불이니까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물건을 경비실에 맡기고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큰 돈도 아니고 해서 그냥 경비 아저씨가 당신의 사비로 돈을 지불하셨고 그런 후 본인이나 남편이 퇴근할 때 그러니까 물건 찾아갈 때 택배비를 지불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인사를 드리고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물건을 찾아다 집에다 두면 시누이가 주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저녁에 오는데 이 망할 여우 흉내내는 곰탱이가 돈도 안 주고 지 물건만 홀라당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야, 한창 많이 시킬 땐 하루에 4개가 온 적이 있고요.
이때 딱 하나 빼고 전부 다 착불이었습니다. 적게 온다 해도 보통 한 주에 서너 개는 와요. 여튼 물건들 받아보면 뭐 별것도 아닙니다. 무슨 블라우스 아니면 뭐 자잘한 장신구나 뭐 그리고 뭐 구두, 립스틱 뭐 대충 이런 잡다구리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이 일도 그래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씨 내가 그걸 왜 다 받아줬지? 이런 후회가 밀려오긴 하는데 이게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 글에도 말을 했지만 이땐 저도 중증 착한 며느리 병에 걸려 있었을 때고 가뜩이나 그 열무 사건 때문에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야 이 열무 사건 또 본인이 새언이긴 해도 나이가 또 제가 한 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단칼에 안 돼! 하지마! 이렇게 쳐내기가 좀 애매하고 힘든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을 좀 귀찮게 했을 뿐이고 어머님 때처럼 뭐 저를 막 대놓고 괴롭힌 게 아니다 보니까 화를 내기에도 애매했던 게 이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한 거죠. 그리고 맨 처음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찾아갈 때 이때가 3개였고 다 따로따로였어요. 3개가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따로따로 온 거예요. 이게 돈도 안 주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 세워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가씨 보니까 이거 다 착불이던데 7,500원 주시면 돼요. 7,500원? 근데 어쩌지? 나 지금 현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러더니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돈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아니 제가 택배비 달라는 소리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택배 말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뭐 제가 화장실을 간다든지 잠깐 한눈을 팔면 지 물건만 싹 챙겨서 몰래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야 이게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쌓이는 스트레스가 은근 장난 아닌 거예요. 뭐 이래저래 나가는 그 돈도 돈이지만 제일 화가 나는 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 거기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집으로 올라오고 싶은데 이 망할 택배 때문에 경비실을 일부러 경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들렸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시누이가 문자를 보내요. 택배 받으라고 톡이나 문자 같은 걸. 여러분요 이게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사람 미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아니야 은근히가 아니고 그냥 개 짜증나게 그냥 미쳐버리겠어. 그러던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세댁 아니 그 집은 뭔 택배를 맨날 이렇게 많이 시킵니까? 예? 이렇게 말을 걸면서 대뜸 그 이유를 물어오시는데 모르겠어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약간의 푸념을 했는데 뭐 택배비도 처음에 5,000원만 주고 이제는 안 줘요. 뭐 이런 얘기들. 이랬더니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 아니 뭐 그럼 미친 게 다 있노? 멀쩡한 저거 집을 놔두고 이게 뭔 짓거리야? 이렇게 역정을 내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세댁 앞으로는 대신 찾아주지 말고 그 짝에 그 아가씨가 집으로 택배 찾으러 오면 말이죠. 깜빡 잊었다 둘러대고 이 짝으로 딱 한 번만 보내줬어. 내가 그 돈 싹 다 받아줄게. 알겠지요? 이야 아저씨.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아저씨 말씀대로 저는 물건을 찾지 않았어요. 늘 그렇듯 시누이는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고 역시나 짐짓 모른 척하면서 오빠는 밥은 먹었어 등등등 이따위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다가 지 물건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찾고 있는데 그게 있을 리가 있나요? 없죠. 안 가져왔는데. 그러자 지도 좀 많이 답답했나봐요. 결국엔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택배 어디 있어? 왜 안 보여? 그래 눈치보다 택배만 홀로당 가져가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물어봐야지. 깔깔깔깔깔깔. 아 그거 내가 찾아오는 걸 깜빡했네. 지금 아마 경비실에 있을 거예요. 아가씨 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보세요. 뭐 대충 이렇게 둘러댔더니 뭐 어쩌겠어요. 내가 깜빡했다는데. 지도 뭐 할 말은 없고 그냥 잠시 궁시는 하더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2분 정도 지났나 전화가 걸려오는데 안 받았어요. 그냥 다 씹고 흥얼거리면서 세탁기나 돌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이게 씩씩거리면서 올라오더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러면서 다짜고짜 소리를 꽥 지릅니다. 아 아가씨 미안해요. 진동인데 세탁기 소리 때문에 못 들었네. 근데 왜 그래요? 아가씨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또 씩씩거리면서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쇼파를 막 뒤집니다. 보니까 지갑을 떨구고 갔나봐요.
아무튼 뭐 그렇게 지갑을 찾아가지고 또 씩씩거리면서 지갑을 들고 나가는데 저는요 이때 속으로 아 경비 아저씨가 그 택배비 달라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가 더 흘렀음에도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뭐 결판이 났으면 그러니까 뭐 신우이가 이겼던 경비 아저씨가 이겼던 간에 누구라도 저한테 말을 해올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지? 혹시 이 미친년이 아저씨한테 땡깡 부리고 막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시누이가 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옵니다. 손에는 택배 봉지 4개를 들고 말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도끼눈을 뜨더니 저한테 소리를 꽉 질러요. 야! 너 택배 받을 때 택배비 한 번도 안 줬어? 갑자기 들려오는 야 소리에 1차 당황. 물론 저야 늘 꼬박꼬박 아가씨라고 불러주고 존대를 했었죠. 그런데 시누이는 그래도 내가 새언니인데 비록 뭐 나이가 지금 1살 많다고 해도 그래서 뭐 뭔가 애매했어요. 뭐 이거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그런 거 있죠. 이래저래 어색한 어투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야! 너! 이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씨 어쩌지 하다가 저도 반말을 했어요. 아 이제부터가 빅매치인데 그 빅매치는 잠시 후 2부에서 감사합니다.